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화학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석화업계와 양극재에 대한 업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석화업계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석화업계는 현재 유가 상승을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원재료 부담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연초 1월 2일 대비해 가지고 브렌트유와 각각 서부 텍사스 원유는 각각 16.4%, 20.2% 오르게 되면서 이제 91.2달러, 80.9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당분간 손익분기점 톤당 300달러를 밑돌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톤당 300달러를 밑돌다 보니까는 이 주요 제품에 대한 마진을 봤었을 때 이제 LG화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HDP 같은 경우는 현재 279달러, LLDP 같은 경우는 334, LDP는 339달러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제 24년도 초반과 비교해 봤을 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HD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소폭 하락을 했고 LDP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고 LLDP 같은 경우는 약 20달러가 하락을 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HDP나 LDP, LLDP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MEG나 뭐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에 대한 가격들도 막 매끄럽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화업계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석화업계 같은 경우는 이 HDP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요격에서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HDP를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국 내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석화업계가 생각보다 많은 수혜는 못 볼 수가 있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군도 아직까지는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또 이제 범용소용 제품에서는 중국 쪽이 지속적으로 자금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많은 수혜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대한 전방 사업인 전기차 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전기차 판매가 전년비보다 11%밖에 성장하지 못해서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11%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축소 전 일회성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소폭 상승하긴 했었지만은 가장 큰 시장인 독일에서 이 판매가 5.3% 역성장했기 때문에 2월 유럽 전기차 판매가 전년비보다 11%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점점 축소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또 해외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에 대한 전기차 소비량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 유럽 전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성장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3월 달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2월 달과 1월 달보다는 전기차 판매가 상승하겠지만은 이제 전년비보다는 이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2%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결국 성장에 대한 둔화는 이제 금리 인하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인프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독일 쪽에서도 이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독일 쪽에 대한 이제 판매 성장 둔화가 이 유럽 쪽에 대한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를 나타내다 보니까는
이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로 인해서 국내 양극재 수출 물량 역시도 현재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4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은 이제 23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수출이 늘어난 점이어서 이 전기차 업황이 상승해 가지고 양극재 수출이 늘어난 점은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분기에 대한 양극재 수출 물량이 23년도 전반적인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3년도 1분기에 비해서 23.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전방 산업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제 이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 쪽에서도 많은 매출은 이제 못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화업계 쪽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공급 과잉과 이제 주 제품에 대한 마진 폭이 아직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4년도 상반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23년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43만 원 이런 부근에서부터 44만 원, 43만 원 부근에서부터 이제 지지가 일어났었다가 이제 이 부근을 이제 이탈하고 하락하게 되면서 저점인 38,000 원을 부근을 찍고 다시 반등이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반등이 왔었을 때 이 부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조금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눌림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오나라고 했었지만은 역시 가격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매물대 구간이고 장기 평선인 120평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 부분이어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하락하고 있고 이제 60평선과 120평선까지 하락하는 이제 완전 역배열 상태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큰 상승은 오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밑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지켜줄 수 있을지라는 이제 희망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상승보다는 이 저점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올지를 한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